학교 조직을 살펴보면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 학교에는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로 이어지는 공식적인 위계가 있다. 교육과정과 평가, 출결과 생활지도, 각종 행정 업무도 법규와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이런 모습만 보면 학교는 전형적인 관료제 조직처럼 보인다. 그런데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모습은 다르다. 교사는 학생의 수준과 교과의 특성을 고려해 수업 방법을 선택한다. 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치더라도 교사마다 설명 방법과 수업 자료,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전문적인 판단과 자율성을 발휘한다. 호이와 미스켈은 이 두 가지 모습에 주목했다. 학교의 행정 업무에는 관료적 특성이 나타나고 교사의 교수, 학습 활동에는 전문적 특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는 관료적 특성과 전문적 특성을 함께 가진 이원적인 조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학교의 관료적 특징은 5가지다. 권위의 위계화, 분업과 전문화, 규칙과 규정, 경력 지향성, 몰인정성이다. 먼저 5가지를 기억한 다음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권위의 위계화다. 학교에는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로 이어지는 공식적인 지위와 권한의 체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전체의 운영 방향은 교장이 결정하고 교감과 보직교사는 부서와 업무를 조정한다. 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수업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위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지가 분명해진다. 권위의 위계는 여러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조정해준다. 하지만 위계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의사소통이 위에서 아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장을 잘 아는 교사의 의견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분업과 전문화다. 학교의 모든 업무를 한 사람이 처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학교는 교무부, 연구부, 교육과정부, 학생생활부처럼 업무를 여러 부서로 나눈다. 교사도 담당 교과와 학년, 행정 업무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분업을 하면 구성원이 한 가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아진다. 반면 같은 업무가 반복되면 피로감과 권태감이 생길 수 있다. 각 부서가 자신의 업무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부서 사이의 협력도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규칙과 규정의 강조다. 학교는 교육관계 법규와 교육과정, 학업 성적 관리 규정, 각종 업무 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규칙과 규정은 비슷한 상황을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하게 한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칙 준수 자체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목표전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목표전도란 조직의 본래 목표보다 규칙과 절차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다.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해 만든 규정이 있는데도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경력 지향성이다. 학교에서는 승진이나 보직 임용을 결정할 때 교육 경력과 자격, 근무 경험을 중요하게 본다. 경력을 인정하면 구성원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도록 유도할 수 있다.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경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현재의 능력이나 성과가 뛰어난 사람도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진과 역할 배정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몰인정성 또는 공평무사성이다. 몰인정성은 개인적인 친분과 감정,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특성이다. 예를 들어 친한 교사에게만 유리한 업무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는 것이다. 몰인정성은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인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만 적용하면 구성원마다 다른 사정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5가지가 학교의 행정 업무에서 나타나는 관료적 특징이다. 공식적인 위계와 분업, 규칙을 통해 많은 사람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제 학교의 전문적 특징을 보자. 전문적 특징은 교사가 실제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 학습 활동에서 주로 나타난다. 전문적 특징은 3가지다. 교수 학습 활동의 자율성, 직무 수행 방법의 다양성과 제한적인 직접 감독, 의사결정 참여다. 첫째, 교사는 교수 학습 활동에서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교사는 국가교육과정과 학교의 기본 방침을 따르면서도 학생의 수준과 교과의 특성에 맞게 수업을 구성한다. 어떤 예시를 사용할지,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학생의 반응에 따라 수업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전문적으로 판단한다. 교장이나 교감이 학교의 행정적인 책임자라고 해서 모든 교사의 수업 방법을 일일이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교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교실을 운영한다. 둘째, 교수 활동은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하나로 통일하기 어렵고 일상적인 직접 감독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모든 학급의 똑같은 수업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학생의 선행학습 정도와 흥미, 학급 분위기와 교과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사는 수업 중에 나타나는 학생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설명 방법과 활동을 조절한다. 교사의 수업은 대부분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다. 관리자가 모든 수업을 계속 관찰하고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교수 활동은 관리자의 직접 감독보다 교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더 많이 의존한다. 셋째, 교사는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 생활지도, 학생 지원처럼 교육의 전문성이 필요한 문제는 관리자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교사는 교직원 회의와 부서 협의회, 교과 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참여는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결정에 대한 교사의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민츠버그의 전문적 관료제와 호이와 미스켈의 설명을 연결해보자. 민츠버그는 전문적 관료제에서 지식, 기술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교사가 되려면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교원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교사들이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과 기술을 공통적으로 갖추게 하는 것이다. 호이와 미스켈은 이렇게 형성된 전문성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교사는 공통된 전문 교육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수 방법은 학생과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표준화와 자율성이 함께 나타난다. 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 지식과 자격은 표준화되고 그 전문성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에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나타난다. 학교에서는 관료적 권위와 전문적 권위도 함께 작용한다. 관료적 권위는 공식적인 직위와 위계에서 나온다. 전문적 권위는 지식과 기술, 경험에서 나온다. 교장은 공식적인 직위에 따라 학교를 관리한다. 교사는 교수 학습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행정적인 위계와 교사의 전문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학교 행정은 위계와 분업, 규칙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교수 학습 활동은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학교를 관료적 조직이면서 동시에 전문적 조직으로 보는 이유다. 지금까지는 학교의 조직 구조와 업무 수행 방식을 살펴봤다. 이제 학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자.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코헨, 마치, 올센의 조직화된 무질서와 쓰레기통 모형이다. 학교에는 조직도와 업무 분장표가 있고 공식적인 회의와 의사결정 절차도 있다. 겉으로 보면 학교의 모든 일이 정해진 목표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는 여러 목표가 동시에 존재한다. 어떤 교육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도 명확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 정도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코헨, 마치, 올센은 이러한 조직을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은 공식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목표와 기술, 구성원의 참여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리되지 않은 조직이다. 조직화된 무질서의 핵심 특징은 세 가지다.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구성원의 유동적 참여다. 첫째, 불분명한 목표다. 학교에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 학업 성취 향상, 인성교육, 진로교육, 공정성, 수월성처럼 여러 목표가 함께 존재한다. 이 목표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이려면 수업과 평가를 강화해야 할 수 있다. 동시에 학생의 행복과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해 다르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성원마다 우선시하는 목표도 다를 수 있다. 어떤 교사는 학업 성취를 중요하게 보고 다른 교사는 학생의 정서적 성장과 생활 지도를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다. 학교의 목표는 여러 가치가 섞여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나 바뀐다. 이것이 불분명한 목표다. 둘째, 불확실한 기술이다. 여기서 기술은 기계나 장비가 아니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뜻한다. 학교에서는 교수 방법과 생활 지도 방법, 교육 자료가 기술에 해당한다. 어떤 교수 방법이 모든 학생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한 학급에서 효과가 있었던 수업 방법이 다른 학급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같은 학생도 교과와 시기, 학습 내용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교사와 행정가는 시행착오와 과거의 경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교육 방법을 선택한다. 교육 목표와 교육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기술은 불확실한 성격을 가진다. 셋째, 구성원의 유동적 참여다. 유동적 참여는 의사결정의 사안과 시기에 따라 참여자와 참여 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이다. 참여자가 투입하는 시간과 관심, 노력도 계속 달라진다. 어떤 교사는 교육과정과 수업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시설이나 예산 문제에는 관심이 적을 수 있다. 학년협의회와 교과협의회,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도 서로 다르다. 같은 회의에서도 업무가 많거나 관심이 적은 구성원은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와 선택되는 해결책도 달라진다. 이것이 구성원의 유동적 참여다. 이처럼 학교에서는 목표와 방법, 참여가 항상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코헨, 마치, 올센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쓰레기통 모형으로 설명했다. 쓰레기통 모형에는 네 가지 흐름이 있다.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다. 문제는 조직이 해결해야 할 요구와 갈등이다. 학생의 학업 부진, 학교 폭력, 교사의 업무 부담 등이 문제에 해당한다. 해결책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제시되는 방법이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상담 제도, 업무 지원 시스템 등이 해결책에 해당한다. 어떤 해결책은 구체적인 문제보다 먼저 만들어져 적용할 기회를 기다리기도 한다. 참여자는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교사와 관리자, 학생과 학부모 등이다. 참여자는 자신이 가진 관심과 경험, 해결책을 의사결정 과정에 가지고 들어온다. 선택 기회는 실제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과 장소다. 교직원 회의와 학교 운영위원회, 각종 협의회가 선택 기회에 해당한다. 이 네 가지 흐름은 각각 움직이다가 특정한 시점에 서로 만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도 한다. 이미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된 문제를 선택하기도 한다. 특정한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다.
결국 어떤 문제와 해결책, 참여자와 선택 기회가 같은 시점에 만났느냐에 따라 의사결정의 결과가 달라진다. 쓰레기통 모형은 학교의 의사결정이 언제나 목표 설정,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최종 선택이라는 순서로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개념을 마지막으로 연결해보자. 전문적 관료제는 학교의 조직 구조와 업무 수행 방식을 설명한다. 학교 행정에는 위계와 규칙이 적용되고 교수 학습 활동에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적용된다. 조직화된 무질서는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한다.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유동적 참여 속에서 문제와 해결책, 참여자와 선택 기회가 결합해 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는 전문적 관료제의 구조를 가지면서 특정한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무질서의 특성을 함께 나타낼 수 있다.